먼저 인사를 좀 소독제 초청 소감과 관객분들 만난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나오신 배우님 먼저 이렇게 시작할까요? 저쪽 끝쪽부터? 네. 네, 사령관 아저씨 문정택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지 딸 김효정이고요. 감사합니다. 공무원 역할을 맡은 왜 이렇게 안 나오시려고 하셨어요? 정말 공무원이거든요. 아, 네네요. 네, 안녕하세요. 다희 역을 맡은 최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우 역할을 맡은 정수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여자친구랑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동성 역을 맡은 배우 노이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의 엄마 역할을 맡은 전설이 배우입니다. 저는 예선 역할 맡은 장혜금입니다. 보셨죠, 배우님? 다른 분들 하는 거. 이름이랑 이원입니다. 와, 네, 뜻깊네요. 감독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박석영입니다. 감독님 보통 이제 서독제에서 보통 게스트 리스트 이렇게 짤 때 감독님과 주요 배우들 이렇게 한정을 짓잖아요. 약간 뭐 저항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저항 하겠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고 보니까, 그리고 관객석에도 제가 아까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그전 감독님의 작품에 참여했던 배우분들이 지금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박석영 유니버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 유니버스에 관장하고 있는 그 느낌, 소감, 오늘 또 이렇게 서독제 초청되신 그 느낌 남다르실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10년이 됐어요. 첫 영화로 서독제에 온 게. 그러니까 이제 5개를 다 서독제에서 이제 상영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세상에 갈 곳이 되게 없었을 때 독립영화가 친구가 되어주었고, 이렇게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너무 이 자리에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럼 친구분들이시니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의 작품에 그 3부작이 있잖아요. 플라워 시리즈. 보신 분들 많으시죠? 잿꽃 기억하시나요? 그 장혜금 배우가 여기 있다는 걸 믿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몇 센치가 큰 건지. 2017년 그 촬영할 때는 한 2016년 정도 됐겠죠? 네. 그렇죠.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네. 한 155였을 거예요. 지금 171이니까 박수영 감독님 영화 찍으면서 같이 컸죠, 저는. 이 집에 유전자가 이렇게 원래 좀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아빠 쪽이 다 크세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네. 근데 진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 꽃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담이 보살피던 그 해별을, 그 해별이 커서 다시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캐릭터로 자라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걸 좀 쭉 생각하시면서 이번 작품을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아니면 왜 아닌지 얘기해 주세요. 단답하지 말고. 그 장혜금 배우랑 같이 작업을 또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신뢰할 수 있고 되게 사랑하기 쉬운 배우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그래서 꼭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고, 그런 약속을 어딘가에서 했고, 그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함께, 뭐 혜금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이 안에 있는 배우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뭐 그렇게 하게 된 것이고, 그거를 이을 생각 같은 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이름에 별이라는 것을 좀 놓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감독님 마음의 별은 어떤 거? 왜? 그것도 진짜 별로 생각 없이 했어요. 이름을 정하는 게 별이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해별이 그러니까 제 꽃에 그거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네. 생각이 단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독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 안 해주시니까 네. 해금 배우님께 감독님 작품을 이제 그전 작품도 같이 참여를 하시기도 하셨고 그 유니버스 안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역할을 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진짜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마음이 닫힌 상태에 있는데 서서히 열고 다른 사람을 보살펴 줌으로써 오히려 회복을 하는 캐릭터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저는 일단 제 곡부터 감독님이랑 계속 쭉 촬영했던 작품을 보면은 제 초중고가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샤인도 보면은 제 고등학생인데 그 안에서 또 성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서 그냥 한 인물의 성장 스토리 같기도 하고 그냥 장혜금이라는 배우의 성장 스토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모든 인물에 대한 성장이 다 들어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음을 열고 닫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더 단단해져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저는 생각해서 그런 거였구나. 네. 배우님의 사려 깊은 답변이 그러니까 이쪽에 네. 다 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들 데리고 나오셨군요. 아니, 근데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해별 역할을 연기한 배우님이 또 어떻게 장혜금 배우처럼 성장할지 너무 궁금해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 그런 미래가 그려지는데 오늘은 사실 여기 이제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수녀님들 그룹이 신부님도 다들 안 계세요. 공연하러 가시고 참소하시고 네네 그러고 계시고 네네. 계시고 한 분은 신부님은 너무 쑥스러워서 네. 오지 못하셨어요. 네. 그래서 친구와 친구 동생 그룹으로 마이크를 좀 넘겨서 어디가 잠깐만 친구 친구들 친구들 네 마이크 들고 계시군요. 네 마이크를 넘겨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음을 닫은 친구의 문을 열어주는 계속 지치지 않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캐릭터 연기하면서 좀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셨고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동생들을 되게 잘 통솔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 인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선이를 사랑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아이도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외롭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는 그런 인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동생들은 좀 약간 별로 이렇게 아직은 좀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고 뭘 잘 모르는 것 같고 굉장히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주도 바다 마을을. 네, 그렇죠. 동석이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친구입니다. 좋네요. 네. 또 바다 마을 촬영을 아마 제일 즐기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스케이트보드죠. 그거 타면서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게 제가 원래 스케이트보드를 잘 못하는데 이 영화 촬영을 하면서 스케이트보드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잘 탈 수 있게 되었고 근데 이제는 잘 못 타요. 까먹어서. 근데 스케이트보드 탈 때 약간 그 느낌이 어떠냐면 약간 안전바 없는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네. 까딱하면 바로 골절. 네. 옆에 배우님도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으신 거죠? 약간 듀오처럼 활동을 하시던데 마을에서. 네, 그냥 둘이 사실 저는 거의 그 자체로 연기를 했던 건데 그냥 진짜 둘이 잘 맞고
해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로 잠깐 갈게요. 진짜 동사무소 직원 사연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정말 은평구의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배우 활동도 하시면서 예전에 했었는데요. 네. 우연한 기회에 네. 다시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고 감독님 하셔서. 소득이셨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는데 급여도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상으로 출연했습니다. 공무원이어서 다른 가외 활동을 하면 네.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캐스팅을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영화 안에 위약적인 캐릭터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가 관공서 직원들 영화에서 그려지면은 굉장히 주인공들의 어떤 것들을 방해하는 인물로 많이 묘사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좀 전무후무하게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손도 못 받은 그 마음이 캐릭터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또 이렇게 너무 이제 오늘 안 나오시려고 하셔서 좀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배우님 무대에 자꾸 안 나오시려고 하셔가지고 두 분, 네네. 무슨 이야기를 드리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미스테리한 캐릭터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영화 안에서 또 다른 마치 단편처럼 아니면은 이 이야기 전사처럼 들어가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를 하실 때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독님이랑 캐릭터 설정하시고 가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되신 분이 계셔서 사실은 출연료를 안 받으시는 게 더 좋았습니다. 저는 첫 출연했는데 가장 탕진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 또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수영 감독님 영화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얼핏 객석을 보는데 하단 배우님 위치와 저의 위치가 지금 바뀌어 있지 않는가는 순간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사진관 아가씨라도 좀 나오셔서 했으면 제가 거기 관객이 됐을 건데 저 맨 뒤에 오수미 PD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영화의 아픔의 지점이 좀 크게 보면 두 군데 있는데요. 할머니 역을 맡으신 분이 제주 4.3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4년도에 단원고에 제 아이가 세월호를 탔던 아이고 해서 영화는 전혀 무관하지만 그렇게 배우를 선정하고 내용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픔을 좀 달래보려고 했던 감독님 그리고 여기 함께 해주신 배우님들 너무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됐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님으로 좀 갈게요. 네. 연락이 잘 안 됐던 어떤 또 캐릭터 해석하시면서 연기하셨는지. 또 이제 감독님과는 이런저런 이제 캐릭터의 전사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저도 생각했던 스토리가 있고 내 인물의 스토리가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영화 상에는 이제 많이 표현되는 부분이 적으니까 모든 부녀 관계처럼 보이되 또 뭔가 특별해 보이면서도 근데 또 모두에게 뭔가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뭔가 또 힐링도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중점으로 생각하고 그냥 아버지랑 놀았어요. 아버지랑 재밌게 놀았습니다. 네, 캐릭터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아마 전설의 배우님이 왜 나만 빼놓고 마을 주민이 아니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잃어버린 딸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엄마도 참 여러 가지 떠돌았던 사연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등장했어도 많은 또 해석이 필요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또 연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박상현 감독님이랑 이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당연히 많이 나눴고, 저는 엄마들의 모습을 좀 많이 담고 싶어서 주변에 계신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의 어머님들, 그리고 네, 그런 제 친구들, 이제 어머니가 된 제 친구들, 그리고 저희 엄마의 얘기도 지금 와 계신데 저희 어머니 와 계세요? 네, 저희 네네. 계신데 네, 저희 엄마의 얘기도 좀 듣고 많이 담아서 제 아이 육아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 아픔들, 하지만 또 기쁨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또 호명을 좀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TMI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 영화에 좋은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바람결에 들었어요. 바람의 언덕에서. 맞죠? 네. 어제 배우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네. 사독제 여기 무대에 서시려고 내일 신혼여행을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남의 막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게 아니라 감독님이 말씀하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감독님 허락만 받았거든요. 네. 남편분이 영화인이세요. 네. 저희 전계수 감독님 아시죠? 네. 저기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감독님? 네. 네. 두 분께 좀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축하를 좀 제가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관객으로 영화도 보시고 축하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독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영화들을 보면서 늘 이제 집에 대해서 생각하고 갈 곳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이 어떻게 보면 갈 곳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 하셨는데 이번에 좀 안심이 되는 게 바닷가에 파란 지붕이 있는 집은 정말 좀 나도 저기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좀 따뜻해지셨다 마음이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 결혼도 하고 집도 찾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이 영화 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무원이 와이프입니다. 가족 시네마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저와 몰랐던 거예요, 이거? 결혼을 다 아셨어요? 네. 뒤통수 맞은 기분이 없잖아 있는데 또 가족 관계 혹시 밝히실 분 있으시면 빨리 다 털어놔 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박상현 감독님 전체 작품 안에서 좀 보이고 모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가 또 이제 박석영 세계 안에서는 새롭게 읽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를 관객분들께 드릴게요. 네. 한 분씩 얘기만 들어도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네. 감독님이요? 감독님이시죠? 그래요? 네. 아니 저 공무원님 식당에서 저번에 만났었다. 기억났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여기 영화에서 스케이트보드 타신 여자분 배우님이랑 옆에 앉아서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근데 새별이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새별이가 나오는 장면마다 엄청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쳐다보면 실례일까봐 일부러 안 쳐다봤거든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사실 온 게 아니라 감기에 걸려서 훌쩍훌쩍 보이던 거였어가지고 감동을 끼쳐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금이라도 눈물은 없었던 거예요? 네. 100% 감기. 네. 하필 새별이가 나올 때만 계속 훔쳐주셔서
감독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감독님, 네, 네. 아빠바보의 감독님이시고요. 네. 꼭 보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꼭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꼭 이상한 질문 하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기 끝에서 세 번째 줄이요. 저는 제주도 배경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 로케이션을 제주도로 선택하신 이유가 보면서 궁금했어요. 제주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태수 감독님 가족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서 영화를 찍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집도 있어요. 집이 예, 그 집도 집은 거기 있어요. 그 살고 계시는 여기 할머니의 집이에요. 실제로 나오신 거기 지역이 어딘지 살짝 좀 더 부천리라고 네. 하죠. 함덕해수욕장에서 네. 옆에 있는. 네. 네. 거기에서 가셨다가 또 이제 그 영감을 얻으셔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 영감을 거기서 네. 얻은 건 아니고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랫동안 여러 가지 영화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잘 기억이 없는데 네.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연습하고 계신 그 장서원 배우님이랑 어떤 영화를 같이 해보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였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수녀님이 나오는 좀 신의 아그네스 같은 느낌의 영화를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가 또 이렇게 인디 스토리를 통해서 곧 개봉을 할 거잖아요. 그때 길게 한번 더 이야기를 기억을 불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받아볼게요. 네. 네, 앞에 줄 관객분 드리겠습니다. 너무 멀다. 이거 아예 포기하셨네요. 네. 아니야. 예, 장혜근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애선이 마지막에 그 샛별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무리한 행동들을 좀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많이 상해서 다시 그 수녀님한테 오카리나도 돌려주고.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애선이랑 친구들 그리고 수녀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회복을 하게 될 것 같은지 좀 궁금하고요. 그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연기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예전에 어떤 단편에서 악역 같은 거, 그 정규 1등이면서 굉장히 냉혹한 그런 역할을 하신 적을 한 번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려서 그 대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그 수행평가 너 때문에 막으면 죽여버린다가 그 대사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근데 어떤 역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예선이가 이제 수녀님한테 받은 오카리나를 다시 돌려주는 거나 별이를 데리고 이제 도망을 치려고 애들한테 돈을 뺏는 장면을 일단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선이의 이제 다짐인 거죠. 이제 너네랑 다시는 안 볼 거고 별이랑 떠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다 암묵적으로 얘기한 상태였는데 막상 별이를 데리고 짐을 챙기고 나가려고 하는데 발이 쉽게 안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나 혼자도 별이랑 혼자가 될 텐데 정말 내가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냥 예선이는 바보예요. 그냥 진짜 너무 바보예요. 너무 어리석죠. 하지만 그게 다 결핍 때문에 나온 행동이라서 안쓰러운 애인 거죠.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돈도 뺏으려고 시도해보고 수녀님도 정리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돼서 결국엔 다시 별을 데려놓고 엄마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녀님한테 가려고 이제 그 언덕을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마음을 다시 잡고
수녀님과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예선이의 성장 모먼트를 조금 전 담고 싶었고요.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액션 영화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네, 액션이 재밌더라고요. 몸을 움직이는 게. 그래서 액션 영화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네, 머지않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고 싶은 말이 좀 생겼죠? 이제 전혀 아니에요? 촬영할 때 재밌었어요? 어떻게 재밌었어요? 감독님이 좀 잘 해주던가요? 어떻게? 감독님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왜요? 착해. 우리가 다 아는 그 사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아볼까요? 네, 가운데.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별의 어머니 역할 같은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어제 결혼하셨다니 축하드리고요. 그 별의 어머니가 별이와 재회하는 장면이 저는 그때 별의 어머니가 어떤 감정으로 연기를 하셨을지 좀 궁금하고요. 과연 둘이 헤어지게 된 계기, 전사가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에 그 별의 어머니가 어떤 감정을 만났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재회했을 때는 일단은 아이를 두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아이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는데, 수녀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아이를 또 이제 잘 데리고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좀 많이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보니까 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니까 너무 좋고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그리고 그냥 우선은 그냥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기에 집중하는, 그냥 아이와 같이 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미숙한 엄마여서. 그리고 작품에서도 나이를 이제 얘기를 해요. 전사가 24살, 그러면 아이는 이제 5살, 4-5살 정도 되면 가늠이 오실 거예요. 아이를 언제 엄마가 가졌는지. 그래서 그 시간들이 결코 좀 쉽지 않은 시간인데, 엄마에게는. 네. 근데 이제 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쉽지 않은 걸 또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미숙한 엄마지만 잘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캐릭터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오늘 무대 역대 최다 게스트가 오셔서 제가 5분을 더 벌었습니다. 질문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우선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이 영화 보고 싶어서 일본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되게 좋은 영화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제가 감독님의 영화 물론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꽃이라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놀랐던 게 오카리나 소리도 그 제 꽃이라는 영화 안에서 해별이가 이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랬던 해별이가 자라서 이제 새별이라는 자기랑 이름이 비슷한 친구를 이제 돌보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게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눈물이 나려고도 하고, 해별이 이제 성장기니까. 그래서 그 장혜근 배우님한테 묻고 싶은데, 그 오카리나를 한다든지 이제 막 새별이 자기랑 이름이 비슷한 친구를 돌보는 연기를 하면서 그 제 꽃과의 연관성을 이제 떠올리면서 연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자세로 임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 찍으면서 제 꽃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게 일단 진짜 이름도 새별이었고 같은 나이대 부모가 없게 나오잖아요 또.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약간 이 어린 나이부터 캐리어를 끄고 다니는 게 너무 그 제 꽃 때 해별이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약간 감독님은 전혀 제 꽃과 그게 없다고는 하셨는데 거짓말이에요. 네. 저는 약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이제 해별이가 또 다른 해별이를 만나고 이제 이 해별이가 하담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고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슬픈 거 같아. 정말요? 그렇잖아. 그럼 네. 그게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네, 알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 배우님이 그때 해별이 연기할 때 지금 데뷔작이잖아요. 그쵸.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약간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마냥 즐거웠거든요. 사실 가끔씩 제 거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제가. 너무 그때 너무 그리워서 가끔씩 되게 슬플 때도 있고 그래서 뭔가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샤이니를 찍을 때 굉장히 편하면서 좀 불편하게 찍었던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 박정환 감독님 착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제 거 때요? 네, 제 거 때 착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때 착했죠. 의견이 다르면서 지금 저희 그 질문 하나만 더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더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장면들이 되게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제주도 풍경도 되게 잘 담기고 그 빛도 그렇고 그 인물들의 감정선도 잘 나온 것 같은데 그 되게 모든 장면들이 길게 촬영하신 부분에 뭔가 감독님의 의도를 더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버님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버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히 감독님을 스쳐 지나가는 배우가 어떻게 말씀을드려요? 아까 조금 저는 이제 감독님 뜻은 제가 정확히 저기는 모르지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면에서 바라보는데 감독님한테는 항상 이것이 내가 이것을 표현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그 그림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늘 염두에 두시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피부로 느낀다는 저와의 그 확신이 뭐냐 그러면 2014년도에 부산영화제 저와의 만남이 또 그렇게 만남이었거든요. 간단한 실례로 영화에서 오늘 본다고 치면 아까 우리 별이의 어머님이 오셔서 그리고 수녀님 두 분이 별이를 데리고 가는 오른쪽으로 트는 방향과 라파엘라 수녀님이 직선으로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방향과 그리고 다음 수녀님이 좌로 돌아서 뒤로 걸어가는 그 삼가편대의 갈림이에서 저는 사실은 출연을 했으니까 배우이긴 하지만 거기서 세 가지의 방향에 쪼개지는 데서 굉장히 많은 큰 소리,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은 그 의미의 하나로 아마 저를 부르셨던 것 같고 또 제주도에서 아까 4.3 사건의 가족들도 부르시지 않았나 그렇게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 굉장히 소규모의 이제 스태프들과 작업하고 싶었고 앞으로 계속 영화를 하려면 최소한의 스텝으로 계속 작업을 해야 매년 영화를 찍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조명팀이 도와주러 온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래가지고 두 분이 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촬영하는 첫날이 운동장 촬영이었는데 제가 삼각대를 피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게 참지 못하고 조명팀이 카메라를 잡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2번 정도 그 전에 함께했던 촬감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그게 제가 찍는다고 처음에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180도 법칙 이런 것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냥 놓고 찍는 거밖에는 들고 찍었다가 포커스 다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세워놓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찍다 보니까 그 바람과 물 같은 이 배우들이 뭐랄까 그냥 되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우선 봐야 되잖아요. 앵글을 바꾸면 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딱 잡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되게 시간이 느껴지고 그들의 관계가 되게 생각하게 되고 이상하게 제 방식으로 또 다르게 좋아하게 되고. 저는 영화에서 뭐 다 좋지만 그 우리 스케이트보드 친구들이 하늘 보면서 얘기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런 장면을 찍을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절친이죠. 다이랑 예선이랑 같이 뭐 먹으러 갈까?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 걸 이렇게 그냥 그 밤에 앉아서 보고 있는 게 둘은 절친이기도 하고 그 모습을 이 친구들 사이에 깊게 있는 어떤 순간을 보는 것이 되게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내러티브적으로 뭔가 플롯을 이어가는 형태의 촬영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지훈이, 그러니까 별이 역할도 원래 말이 좀 없는 역할이었는데 지훈이가 촬영을 딱 시작하면 별이로 변신 딱 하고 들어가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보고 있는 게 되게 행복했어요. 천사 이런 거 혼자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글을 쓸 수 있겠어요? 혼자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많은 분들이 혼자 알아서들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그 연주 다 알아서 하신 거고요. 캐리어에 그렇게 앉은 것도 효정 배우님이 그냥 하신 거고요. 엄마가 나중에 운 것도 혼자 그냥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경하느라 재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감독님과 그리고 지용 배우님께 박수를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지용 배우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인사를 듣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들 바람과 그 물처럼 이렇게 재주를 느꼈는데 동사무소 안에 갇히셨던 분께 이 영화가 진짜 자력갱생,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력갱생할 수 있다라는 그 에너지를 주는 영화잖아요. 관객분들께 한마디 인사 말씀을 좀 대표해서 네. 왜 대표가 됐는지 모르시겠죠. 네. 다 할 수 없으니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안 믿거든요. 근데 자기는 유명하대요. 뭐야! 이러면 안 되잖아! 오늘은 좀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잘 시킨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죠? 네. 마지막 배우님으로 잘 시켜서 감독님. 기자님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워하든 말든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